안녕하세요. 한잔호의 운동입니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무라일체, 무라일체. 나와 사물이 하나가 되어 구분이 없는 경지를 뜻합니다.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사라진 깨달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술이나 운동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 자연과 하나된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라일체, 무라일체. 나와 사물이 하나가 되어 구분이 없는 경지를 뜻합니다. 주관과 객관의 경계가 사라진 깨달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술이나 운동에 완전히 몰입한 상태, 자연과 하나된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경지교, 문경지교.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려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깊은 우정을 나타냅니다. 중국 전국시대 인상여와 연파의 우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생에 한두 명 만날까 말까 한 진정한 친구나 동지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문경지교, 문경지교.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려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깊은 우정을 나타냅니다. 중국 전국시대 인상여와 연파의 우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생에 한두 명 만날까 말까 한 진정한 친구나 동지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토적성산, 토적성산. 작은 흙도 쌓이고 쌓이면 큰 산이 된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의 관악편에서 나온 말입니다. 꾸준한 저축이나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격려의 의미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토적성산, 토적성산. 작은 흙도 쌓이고 쌓이면 큰 산이 된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의 관악편에서 나온 말입니다. 꾸준한 저축이나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격려의 의미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결리사의, 결리사의. 눈앞에 이익이 보여도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올바른 행동에 대해 가르칠 때 강조한 말입니다. 돈벌이 기회가 있어도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거나 도덕적 판단을 우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결리사의, 결리사의. 눈앞에 이익이 보여도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올바른 행동에 대해 가르칠 때 강조한 말입니다. 돈벌이 기회가 있어도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거나 도덕적 판단을 우선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가당착, 자가당착. 같은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보호를 주장하면서도 일회용품을 많이 쓰거나 절약을 강조하며 사치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지적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자가당착, 자가당착. 같은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아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보호를 주장하면서도 일회용품을 많이 쓰거나 절약을 강조하며 사치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지적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동성이속, 동성이속. 사람은 태어날 때는 모두 같지만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맹자의 성선설과 연관된 교육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인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동성이속, 동성이속. 사람은 태어날 때는 모두 같지만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맹자의 성선설과 연관된 교육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이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인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좌고우면, 좌고우면.
왼쪽 오른쪽을 둘러본다는 뜻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초사에서 우유부단한 상황을 묘사한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고 오면. 왼쪽 오른쪽을 둘러본다는 뜻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망설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초사에서 우유부단한 상황을 묘사한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 핵심만 간단히 말하고 부차적인 설명은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머리와 꼬리를 자른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으로 앞뒤 설명 없이 요점만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회의나 발표에서 긴 설명 대신 결론부터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거두절미. 핵심만 간단히 말하고 부차적인 설명은 생략한다는 뜻입니다. 머리와 꼬리를 자른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으로 앞뒤 설명 없이 요점만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회의나 발표에서 긴 설명 대신 결론부터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후배가 선배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쪽에서 뽑은 푸른 염료가 원래 쪽보다 더 푸르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녀나 후배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후배가 선배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쪽에서 뽑은 푸른 염료가 원래 쪽보다 더 푸르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녀나 후배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생취. 목숨을 버리더라도 옳은 일과 의로운 일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생명보다 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신념을 지킬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생취. 목숨을 버리더라도 옳은 일과 의로운 일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맹자가 생명보다 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행동하거나 신념을 지킬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일사천리. 강물이 빠르게 흘러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 일이나 상황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거나 협상이 순조롭게 성사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사천리. 강물이 빠르게 흘러 천리를 간다는 뜻으로 일이나 상황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거나 협상이 순조롭게 성사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경국지색. 나라도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운 절세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국 한나라 이연년이 누이의 미모를 노래한 시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성을 극찬할 때나 미모로 인한 위험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국지색. 나라도 기울게 할 만큼 아름다운 절세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국 한나라 이연년이 누이의 미모를 노래한 시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성을 극찬할 때나 미모로 인한 위험을 경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가 언어 없이도
깨달음을 전한다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오래된 친구나 부부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상황이나 깊은 유대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심전심, 이심전심.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가 언어 없이도 깨달음을 전한다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오래된 친구나 부부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상황이나 깊은 유대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금의야행, 금의야행. 좋은 일이나 성취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도 어둠 속을 걸으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실력이나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조언할 때 쓰면 좋습니다. 금의야행, 금의야행. 좋은 일이나 성취를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도 어둠 속을 걸으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서 나왔습니다. 실력이나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조언할 때 쓰면 좋습니다. 견인불발, 견인불발. 굳게 참고 견디어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시험 공부나 사업 등에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를 격려할 때 사용합니다. 견인불발, 견인불발. 굳게 참고 견디어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시험 공부나 사업 등에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를 격려할 때 사용합니다. 간어제초, 간어제초. 약한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고통받는다는 뜻으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처지에서 나왔습니다. 강자들 틈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어제초, 간어제초. 약한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고통받는다는 뜻으로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처지에서 나왔습니다. 강자들 틈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 고진감래. 고생과 어려움이 끝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희망적인 미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맹자의 가르침에서 유래했습니다. 시험 공부나 다이어트처럼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고진감래, 고진감래. 고생과 어려움이 끝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희망적인 미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 전국시대 맹자의 가르침에서 유래했습니다. 시험 공부나 다이어트처럼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권모술수, 권모술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교묘한 꾀와 수단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한 모략과 술책에서 유래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추구하는 사람이나 행위를 비판할 때나 정치적 술수를 지적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권모술수, 권모술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갖 교묘한 꾀와 수단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한 모략과 술책에서 유래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추구하는 사람이나 행위를 비판할 때나 정치적 술수를 지적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금난지교, 금난지교. 진정한 친구 사이에 깊고 변치 않는 우정을 말합니다. 금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관계라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믿고 의지해온 절친한 친구를 소개하거나 우정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금난지교, 금난지교. 진정한 친구 사이에 깊고 변치 않는 우정을 말합니다. 금처럼 단단하고 난초처럼 향기로운 관계라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믿고 의지해온 절친한 친구를 소개하거나 우정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각주구검, 각주구검. 배에 칼을 떨어뜨린 자리에 표시해두고 나중에 찾으려 했다는 춘추시대의 초나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옛 방식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주구검, 각주구검. 배에 칼을 떨어뜨린 자리에 표시해두고 나중에 찾으려 했다는 춘추시대의 초나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옛 방식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천재이루,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귀한 기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매우 드물고 소중한 기회나 순간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좋은 직장 기회나 투자 기회를 만났을 때, 운명적인 만남을 표현할 때,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을 때, 평생에 한 번 있을 특별한 경험을 할 때 활용하면 적절합니다. 천재이루, 천재이루. 천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귀한 기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매우 드물고 소중한 기회나 순간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좋은 직장 기회나 투자 기회를 만났을 때, 운명적인 만남을 표현할 때,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을 때, 평생에 한 번 있을 특별한 경험을 할 때 활용하면 적절합니다. 일망무제, 일망무제. 눈으로 바라보는 곳이 너무 넓고 멀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바다나 초원, 사막 같은 넓은 자연 풍경을 묘사할 때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망무제, 일망무제. 눈으로 바라보는 곳이 너무 넓고 멀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바다나 초원, 사막 같은 넓은 자연 풍경을 묘사할 때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칠종칠금, 칠종칠금. 상대를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주었다 하며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조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갈량이 맹획을 7번 잡고 7번 놓아준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통제하거나 농락할 때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칠종칠금, 칠종칠금. 상대를 마음대로 잡았다 놓아주었다 하며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조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갈량이 맹획을 7번 잡고 7번 놓아준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통제하거나 농락할 때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진퇴양난,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나 딜레마에 빠진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진퇴양난, 진퇴양난.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말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나 딜레마에 빠진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수서양다안, 수서양다안.
구멍 밖을 살피며 나갈지 말지 망설이는 쥐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수서양다안, 수서양다안. 구멍 밖을 살피며 나갈지 말지 망설이는 쥐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우유부단한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기호지세, 기호지세. 한번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호랑이를 타고 달리면 중간에 내릴 수 없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생겨도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기호지세, 기호지세. 한번 시작한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호랑이를 타고 달리면 중간에 내릴 수 없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생겨도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은인자중, 은인자중. 마음속으로 참고 견디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때를 기다린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기회를 노리거나 갈등 상황에서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은인자중, 은인자중. 마음속으로 참고 견디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때를 기다린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기회를 노리거나 갈등 상황에서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유종지미, 유종지미.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젝트나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격려나 칭찬의 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종지미, 유종지미.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프로젝트나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격려나 칭찬의 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오신, 삼성오신. 매일 3번씩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한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가 하루에 3가지를 반성했다는 논어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실수했을 때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삼성오신, 삼성오신. 매일 3번씩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한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제자 증자가 하루에 3가지를 반성했다는 논어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실수했을 때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리박빙, 여리박빙.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시경에서 나온 표현으로 신중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 발 잘못 디디면 큰일 날 때, 지금 상황이 여리박빙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리박빙, 여리박빙.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상황을 말합니다. 시경에서 나온 표현으로 신중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 발 잘못 디디면 큰일 날 때, 지금 상황이 여리박빙이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백중지간, 백중지간. 두 사람이나 두 가지의 실력이나 수준이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백씨와 중씨 형제의 능력이 비슷했던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험 성적이나 경기 결과, 취업 경쟁 등에서 막상막하일 때 표현하면 적절합니다. 백중지간, 백중지간. 두 사람이나 두 가지의 실력이나 수준이 비슷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백씨와 중씨 형제의 능력이 비슷했던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험 성적이나 경기 결과, 취업 경쟁 등에서 막상막하일 때 표현하면 적절합니다. 부전자전, 부전자전. 아버지의 성격이나 행동이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유전이나 교육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중국 고전에서 나온 말로 대물림의 의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비슷한 재능이나 성향을 보일 때 또는 좋지 않은 습관이 이어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전자전, 부전자전. 아버지의 성격이나 행동이 아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유전이나 교육의 영향을 나타냅니다. 중국 고전에서 나온 말로 대물림의 의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비슷한 재능이나 성향을 보일 때 또는 좋지 않은 습관이 이어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십시일반, 십시일반. 밥 10숟가락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도우면 큰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금이나 봉사활동에서 작은 도움도 소중함을 강조할 때 쓰면 좋습니다. 십시일반, 십시일반. 밥 10숟가락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도우면 큰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금이나 봉사활동에서 작은 도움도 소중함을 강조할 때 쓰면 좋습니다. 이렇탁수, 이렇탁수.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전체가 피해를 보거나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조직에서 개인의 실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렇탁수, 이렇탁수.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뜻으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전체가 피해를 보거나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조직에서 개인의 실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동병상련, 동병상련.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병을 앓는 환자들이 서로를 가엾게 여긴다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나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때 쓰면 좋습니다. 동병상련, 동병상련.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병을 앓는 환자들이 서로를 가엾게 여긴다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비슷한 고민이나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때 쓰면 좋습니다. 우유부단, 우유부단.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것저것 망설이기만 하고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성격을 말합니다. 부드럽고 약하다는 뜻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메뉴 고르기부터 중요한 선택까지 결정장애를 보이는 사람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반성할 때 사용합니다. 우유부단, 우유부단.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것저것 망설이기만 하고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성격을 말합니다. 부드럽고 약하다는 뜻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메뉴 고르기부터 중요한 선택까지 결정장애를 보이는 사람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반성할 때 사용합니다. 달본세권, 달본세권.
나쁜 일의 뿌리와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여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부패나 비리를 척결할 때 또는 회사의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려 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달본색원, 달본색원. 나쁜 일의 뿌리와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여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부패나 비리를 척결할 때 또는 회사의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려 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오월동주, 오월동주. 원수끼리도 같은 배를 탔을 때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와 월나라가 원수였지만 풍랑 속에서 서로 도운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경쟁 회사끼리도 공통위기 앞에서는 협력해야 할 때 인용하면 적절합니다. 오월동주, 오월동주. 원수끼리도 같은 배를 탔을 때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와 월나라가 원수였지만 풍랑 속에서 서로 도운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경쟁 회사끼리도 공통위기 앞에서는 협력해야 할 때 인용하면 적절합니다. 차제도량, 차제도량. 수레를 싣고 말로 잰다는 뜻으로 어떤 것이 매우 흔하고 많아서 별로 귀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 인재가 워낙 많아서 이런 표현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상품이나 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제도량, 차제도량. 수레를 싣고 말로 잰다는 뜻으로 어떤 것이 매우 흔하고 많아서 별로 귀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 인재가 워낙 많아서 이런 표현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상품이나 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장성세, 허장성세. 실제 능력이나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큰소리치며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과장된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비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허장성세, 허장성세. 실제 능력이나 실속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큰소리치며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과장된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비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천고마비, 천고마비. 가을철 하늘이 높고 푸르며 말이 살이 찌는 계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날씨가 맑고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표현합니다. 가을 정취를 묘사하거나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임을 강조할 때, 여행이나 야외 활동하기 좋은 시기를 나타낼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천고마비, 천고마비. 가을철 하늘이 높고 푸르며 말이 살이 찌는 계절을 뜻하는 말입니다. 날씨가 맑고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표현합니다. 가을 정취를 묘사하거나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임을 강조할 때, 여행이나 야외 활동하기 좋은 시기를 나타낼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평지돌출, 평지돌출. 평평한 땅에 산이 우뚝 솟아오르듯 평범한 집안에서 뛰어난 인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서의 기록에서 유래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을 칭찬할 때 격려의 의미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평지돌출, 평지돌출. 평평한 땅에 산이 우뚝 솟아오르듯 평범한 집안에서 뛰어난 인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서의 기록에서 유래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을 칭찬할 때 격려의 의미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화이부동, 화이부동. 남과 화목하게 지내되 맹목적으로 따라하지는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의 처세 방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원칙과 개성을 지킬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화이부동, 화이부동. 남과 화목하게 지내되 맹목적으로 따라하지는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의 처세 방법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원칙과 개성을 지킬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만악천봉, 만악천봉. 수없이 많은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이어진 장관을 뜻합니다. 험준하고 웅장한 자연 풍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산악지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거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만악천봉, 만악천봉. 수없이 많은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이어진 장관을 뜻합니다. 험준하고 웅장한 자연 풍경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산악지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거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금상첨화, 금상첨화. 이미 좋은 상황에 또 다른 좋은 일이 더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름다운 비단 위에 꽃을 더 놓는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승진한 후 상금까지 받거나 결혼 후 등남한 경우처럼 기쁜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 축하 인사로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금상첨화, 금상첨화. 이미 좋은 상황에 또 다른 좋은 일이 더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름다운 비단 위에 꽃을 더 놓는다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승진한 후 상금까지 받거나 결혼 후 등남한 경우처럼 기쁜 일이 연이어 일어날 때 축하 인사로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적수공권, 적수공권. 맨손과 맨주먹이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 상태를 말합니다. 재산이나 배경 없이 혼자 힘으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창업이나 독립할 때 각오를 다지거나 백수에서 벗어나려 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적수공권, 적수공권. 맨손과 맨주먹이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 상태를 말합니다. 재산이나 배경 없이 혼자 힘으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창업이나 독립할 때 각오를 다지거나 백수에서 벗어나려 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비몽사몽, 비몽사몽. 봄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흐릿하고 어렴풋한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깊이 잠들지도 완전히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의식이 흐릿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묘사할 때, 특히 졸릴 때나 멍한 상태를 나타낼 때 씁니다. 비몽사몽, 비몽사몽. 봄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흐릿하고 어렴풋한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깊이 잠들지도 완전히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의식이 흐릿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묘사할 때, 특히 졸릴 때나 멍한 상태를 나타낼 때 씁니다. 읍참마속, 읍참마속.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베었다는 뜻으로 큰 목적을 위해 아끼는 사람도 버려야 함을 말합니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사랑하는 부하 마속을 군법에 따라 처형한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친한 동료라도 원칙을 어기면 처벌해야 하거나 공정성을 위해 사적 감정을 배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읍참마속, 읍참마속.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베었다는 뜻으로 큰 목적을 위해 아끼는 사람도 버려야 함을 말합니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사랑하는 부하 마속을
군법에 따라 처형한 고사에서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친한 동료라도 원칙을 어기면 처벌해야 하거나 공정성을 위해 사적 감정을 배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당구풍월, 당구풍월. 서당의 계도 3년이면 시 한 수는 얻는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오래 보고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서당 풍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처음엔 잘 몰랐던 분야라도 꾸준히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상황을 설명할 때 씁니다. 당구풍월, 당구풍월. 서당의 계도 3년이면 시 한 수는 얻는다는 뜻으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오래 보고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서당 풍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처음엔 잘 몰랐던 분야라도 꾸준히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상황을 설명할 때 씁니다. 타산지석, 타산지석. 다른 산에 거친 돌도 내 산의 옥을 다듬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남의 실패나 잘못도 교훈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시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배울 점을 찾을 때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 타산지석. 다른 산에 거친 돌도 내 산의 옥을 다듬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남의 실패나 잘못도 교훈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시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배울 점을 찾을 때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